자, 91페이지에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제도다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제한능력자 그러면 갑이 만 17세의 미성년자였다. 뭐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가 있는데, 자, 이 노트북 컴퓨터 50만 원짜리였는데 중고 컴퓨터 매매 상인 을이 얘한테 호의를 베풀어서 500만 원을 줬다. 근데 이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 A가 동의하지 않았던 법률행위였다. 그럼 나중에 법정 대리인도 취소를 하고 제한능력자 얘도 취소를 해서 제한능력자 측에서는 언제나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그렇죠? 자, 이거 가지고서 격분을 하셔갖고 자꾸만 이제 질문하면서 그러면 미성년자의 못된 행위를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는 민법에서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학교에서 학교 교육으로 시키는 거지.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했을 때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돈은 현존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애니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한능력자 보호할 때는 신의칙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제한능력자 보호가 민법상 뭐 가정에서 뭐 어떻게 하는 거 말고 민법 거래 계약상 제한능력자 보호가 신의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그죠? 그래서 애가 유흥비로 탕진했다. 막 자꾸만 도덕관념 이거 말고 제가 항상 하는 게 이거 갖고 접근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이거 하고 질문이 한두 분이 오신 게 아니에요. 막 흥분하셨어. 근데 그러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제한능력자 보호에 있어서 신의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래 해야 될 도리 같은 거 따지지 말고, 그거는 이제 집에서 그런 짓 하기 전에 교육부터 시키시고, 이미 거래가 끝나고 나서 그 거래 계약이 취소가 되면 그때는 제한능력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사전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밥상머리 교육 잘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끝나고 난 다음 얘기예요, 여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줬는데 제한능력자 측은 엄청나게 보호가 되죠. 그럼 형평의 원칙상 상대방도 보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적 보호제도다. 자, 일반의 의미가 뭐예요? 모든 제한능력자의 모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쪽에서 취소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쪽은 취소권이 없다. 그러면 취소권 가진 자 쪽이 굉장히 좀 유리하거든요. 그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야. 제한능력자도 포함되고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상대방, 그러니까 일반적 보호제도는 취소권의 상대방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제한능력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취소권이 소멸 사유 중에서 추인이라든지 아니면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추인이다. 그 다음에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 그래서 제척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아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요거는 제한능력자에게만 적용되는,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에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상대방에게도 다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 보호 규정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특유의 보호 규정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에게만 적용되는 규정들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착오, 사기, 강박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만 이게 적용이 돼요. 아시겠죠? 먼저 이제 이렇게 하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최철거사다라고 해서 최철거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최철거사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좀 목소리 더 크면 좋겠는데 하여튼 소극적입니다. 자, 최고권이다라고 한다고. 최고는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측에다가 최고를 하는 거야. 최고라고 하는 건 독촉하는 뭐 해보는 건데,
최고는 그 독촉의 의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용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뀌어서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는 과거에는 최고권이었는데 최근에는 확답의 촉구권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이건 용어 자체가 참 좋습니다. 확답의 촉구권. 원래 이 최고라고 하는 건 어떤 법률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데 유효로 할 거야, 무효로 할 거야, 계속 유지할 거야, 아니면 없앨 거야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답의 촉구권이 더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럼 뒤에도 다 확답의 촉구권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법 개정하면서 여기만 딸랑 바꿔놨어요. 네.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일들 하기 진짜 싫어한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하여튼 여기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야? 을이 하는 거지, 을이. 그쵸? 을이 하는 건데 을이 갑에게 하든지 아니면 법정 대리인 A에게 하는 거예요. 갑 또는 A한테. 뭐라고? 야,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했는데,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 취소할 거야? 아니면 유효로 할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가 싫으면 자기가 그냥 철회해버리고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취소할 거야? 유효로 할 거야? 그 말 뜻은 수인 좀 해줘. 그 얘기죠.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철회해버리면 되잖아. 근데 철회 안 하고 한번 물어본다는 얘기 미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해봐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추인해달라는 뜻인 거예요. 유효로 좀 만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 해야 되냐? 추인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갖춘 자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예기간도 한 달 이상의 유예기간을 줘서 갑에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고를, 확답의 촉구를 갑에게. 그럼 갑은 어떤 상태죠? 능력자가 돼 있는 상태겠죠? 제한 능력자면 추인할 수 없거든. 능력자가 돼 있는 갑에게 하든가 아니면 A한테 한 얘기는 아직 갑이 무슨 상태? 제한 능력자인 상태는 법정 대리인 A한테 해야죠. 아시겠죠? 한 달 이상의 유예 기간을 정해서 갑에게 하든가 또는 A한테 한다. 자, 이거에 대해서 확답이 있으면 확답한 대로 효과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유예 기간을 줘서 최고했는데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는 거죠. 요 기간 내에 뭐가 없었다는 얘기지? 확답이 뭐가 없었다? 바라지 않았다. 그러면 요걸 나눠서 둘로 나눌 거야. 제 법조문하고는 조금 달라요. 저 추인이 단독 추인이 가능한 상태였다. 단독 추인이 가능한 상태였으면 단독 추인이 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면 얘가 지금 능력자가 됐다는 얘기야. 제한 능력자가. 그럼 혼자서 추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었다는 얘기예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인데 여기 좀 복잡합니다. 법정 대리인인데 혼자서 단독 추인할 수 있는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 있죠? 친권자. 아버지. 아버지는 단독 추인이 가능하죠?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들이에요. 물론 어머니도 들어가고 눈이 막 커지신 분 있어. 엄마는 왜 얘기 안 해? 이러면서. 어머니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친권자였다. 그럼 자기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희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무조건 자식을 위한 일을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 봤던 미성년 후견인이 있잖아요. 친권자가 없으면 법정 대리인이 되는 자 중에서 후견인이 있는데 친권자가 지정한 후견인, 지정 안 했으면 법원에서 선임한 선임 후견인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남이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걔네들도 딱 6가지 행위만 빼고 모든 행위 다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6가지 행위는 아주 중요하고 힘든 일일까? 아니면 대충 해도 되는 일일까? 중요하고 힘든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특별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독 추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뭐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특별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자, 그럼 특별 절차가 필요한 것만 한번 볼게요. 특별 절차는 법정 대리인 중에서 친권자 해당돼야 안 돼요? 친권자는 특별 절차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후견인 중에서는 후견인은 뭐든지 다 특별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후견인은 몇 가지만? 6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후견인은 몇 가지요? 6가지만 특별 절차가 필요해. 그 후견인이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를
동의하거나 추인할 때는 반드시 특별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틀렸죠. 그렇죠? 후견인의 행위 중에서 몇 개만 특별 절차가 필요하다고. 6개만 특별 절차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단독으로 추인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특별 절차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인 거죠.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특별 절차가 필요한 행위도 있고 나머지는 다 단독 추인이 가능한데 단독 추인이 가능한데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 그럼 뭘로 가겠다는 거지? 제한 능력자의 의사 표시는 일단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유효죠. 유효인데 확답 촉구를 받고도 아무 얘기 안 한다는 얘기는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침묵은 의사 표시 아니야. 침묵이 무슨 의사 표시야? 내가 입 다물고 3초 있을 테니까 무슨 의사 표시였는지 맞춰봐요. 아니, 저를 맞춰보라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고. 침묵하고 있었으니까. 무슨 의사표시했냐고. 무슨 의사표시야. 입 다물고 있었는데. 아무 의사표시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뭐야? 지금 상태를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뭔데요? 유효. 유효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침묵하고 있다. 그럼 뭘로 가겠다는 거예요? 유효로 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죠? 추인이죠. 추인한 것으로 보는 거고 특별 절차가 필요한 행위를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는 거야. 특별 절차가 필요한 행위에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특별 절차가 필요한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무효라고. 그럼 확답 촉구를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 절차를 거쳐야 돼. 근데 특별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뭘로 끌고 가겠다는 거야? 아유.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넘어가서 생각하지 말고 제가 가는 쪽만 쫓아오셔도 돼요. 미리 넘어가지 말고 다시 한번 특별 절차가 필요한 행위를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확답 촉구를 하면 특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법정 대리인이 확답 촉구를 받고도 특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그럼 뭘로 끌고 가겠다는 거죠? 무효로 가겠다는 거죠. 아니 이게 지금 3번이나 얘기해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효로 가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 하겠다는 얘기죠? 취소하겠다는 얘기야. 절차를 밟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아시겠죠? 그럼 특별 절차 몇 개 있다 그랬어요? 6개인데 나중에 할 거거든 이거는. 이게 뭐냐면 힘든 일이라 그랬어? 쉬운 일이라 그랬어요? 힘든 일 할 때 우리는 영차 그러죠? 뭐라 그런다고? 영차 보소 상의도 좀 하고 영차 잘 보고 상의도 해야 되죠. 힘든 일 할 때. 다시 뭐라고?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영차 그래 영차 상의. 에이, 영차 상의하고 보소. 그렇죠? 영차 보소 상의. 해볼게. 영차 보소 상의. 그래요. 영업의 허락. 차제는 돈을 빌리는 거. 제 차가 뭐야? 임차한다 그런 때 차제 돈을 빌리는 행위. 보는 이제 부야 부. 부동산의 처분 행위. 소송 행위. 그다음에 상속의 승인 포기.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얘가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얘가 영업을 할 때, 얘가 소송해야 될 때 그 소송 행위. 이런 것들은 쉬운 일들 아니죠. 영업의 허락. 그다음에 얘가 돈을 빌리는 행위. 그다음에 부동산 등의 중요재산 처분 행위, 그 다음에 소송 행위, 그 다음에 상속의 승인 포기, 그 다음에 얘가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이거는 신중히 해야 되는 행위죠. 이 6개의 행위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나머지는 비록 후견인이라도 동의받아서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이때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회권인 거예요. 철회권. 철회는 앞에다 뭘 붙여야 되냐면 계약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계약의 철회권. 이 계약의 철회권은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거절권입니다. 거절권인데 앞에 뭐가 붙냐면 단독행위의 거절권인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계약의 철회권. 단독행위의 거절권.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약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은 선의.
단독행위에는 선악 따지지 않습니다. 단독행위 거절권은. 아시겠어요? 예, 이게 이제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계약은 선의인 경우에 뭐하고? 철회하고, 단독행위는 어떻게 한다고? 거절한다. 제한 없으면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계약은 선의인 경우에 철회하고, 단독행위는 어떻게 한다고? 거절한다. 아시겠어요? 계약은 선의인 경우에 뭐하고? 철회하고. 그건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만 하는 거야. 단독행위는 아무 얘기 없으면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단독행위는 거절한다. 개선철 단거. 그랬어요. 개선철이 단거.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저런 걸 저렇게 하고 암기하냐라고 하는데 시험에 나와서 틀려봐야 아 그거를 암기해야겠구나. 잘 틀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 왜 틀리는지. 여러분만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뭐야. 결국은 안 틀리게 하려면 암기를 시켜야 될 거 아니냐고. 예? 나를 위한 거야? 여러분을 위한 거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내가 나 자신이 알기 위해서 개선철 단거 하겠냐고. 그죠? 개선철, 계약은 선의인 경우에 철회, 단독행위는 뭐 한다? 거절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똑같아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을이 하는 거예요. 을이 A 또는 갑에게, 얘가 제한 능력자가 됐든 안 됐든 관계없어요. A 또는 갑에게 개선철 단거 하거든요. 그죠? 자, 이때는 갑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뭐 하기 전까지만,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이 되니까 추인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사술을 사용한 경우에 사술은 다른 말로 속임수로 바뀌었어요. 속임수를 누가 사용했냐면 제한 능력자 측에서 속임수를 쓴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취소권이 소멸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한 능력자 측에서 뭘 썼을 때? 속임수를 썼을 때.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측에서, 갑 측에서 뭘 썼다고요? 속임수를 썼다고. 누구에게? 을에게 속임수를 썼어요. 근데 이제 속임수 정도도 둘로 나누는 거지.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했다는 거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아시겠죠?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한 때는 취소권을 소멸시킨다. 아시겠죠? 하나는 미성년자가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는, 여기는 뭐가 있는 것으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는, 그때는 또 취소권을 소멸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능력자로 믿게 했다는 거예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속임수 썼고 얘는 믿은 건 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취소권을 소멸시키겠다.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제한 능력자가 지금 안 듣고 있다니까? 그냥 멍하니 있어요. 멍하니. 어떻게 해결되겠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 절대 안 되니까 집중해서 이 시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실함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다 멍하고 있어. 뭐 진도 나가면 집에 가서 하면 되겠지. 절대 안 된다니까 그거. 아시겠죠? 계속 끌려고 하는데도 안 끌어. 그냥 끌고 있어요. 집중하고 계시죠? 네. 3번이나 얘기했는데 뭐야 그랬더니 또 가만히 있잖아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기억 안 나잖아요. 다시 한번요.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한 때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상대방을 하여금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대.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했다. 능력자로 믿게 했다. 여기 누구라고 얘기했죠? 여기는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자, 제한 능력자의 종류 몇 가지 있죠? 세 가지죠. 뭐뭐?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그렇죠? 피성년, 피한정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몇 글자야? 세 글자.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세 가지 유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몇 글자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몇 개만 들어가? 두 개만 들어간다고.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대. 여기는 제한 능력자가 그래도 되죠.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때 취소권을 소멸시켜 버리겠다. 아시겠죠? 이런 때는 취소권이 뭐 한다고? 소멸한다. 능력자로 믿게 한때 글자 수가 많은데요. 그러면 곤란하고. 그렇죠? 예, 그냥 나름대로 저 이렇게 오죽하면 이러겠어 내가. 오죽하면. 이것도 엄청나게 잘 틀린다니까. 여기다가 제한 능력자가 집어넣으면 마저 틀려요. 왜요? 피성년 후견인 빠져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믿게 한때 그럼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틀린 거죠?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때 그럼 맞았죠?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서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한때 맞았죠?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때 맞았죠?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때 그건 틀렸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온단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 어느 정도를 속임수로 볼 것이냐죠. 속임수의 정도에 따라 정도는 우리 판례는 적극적인 속임수만 속임수로 보는데 그 다음에 우리 다수설의 학자들은요. 소극적으로 허언장담한 것까지도 속임수를 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적극적인가 아니면 소극적인가 이런 거 한번 판단해 볼게요. 이 아저씨가 이제 물어본 거지. 너 미성년자 아니야?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그랬더니 제가 이랬다고 쏙쏙 한번 때렸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자애가 어머 오빠 아저씨가 오빠를 완전 연계를 보네. 오빠 오늘 술 한잔 사야 되겠다. 이게 너무 천연덕스러워. 그러니까 그럼 성년자인가 보다. 미안해요. 그러고 거래했다는 거죠. 그럼 적극적인 속임수야? 소극적인 속임수야? 그런 정도는 소극적이라고 봐야 되죠. 어린 것들인지 아닌 건 쓱 보면 알지. 골목에서 담배 피고 있어요. 골목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미성년자 연기인지 어른 연기인지 알아 몰라? 뭘 몰라. 미성년자 파란데 새파란 것들이 연기도 파란데 그죠? 모른 척하고 싶은 거지 그냥 귀찮으니까. 얘를 보면 알지. 그리고 무슨 성년자가 골목에 모여서 담배를 펴. 골목에 모여서 담배 피우면 둘 중에 하나지. 중딩 아니면 범죄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아니면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를 위조해서 갖고 다닌대. 그럼 적극적인 속임수죠. 학생증을 위조했대네요. 동의서를 위조했다는 거야. 그렇죠? 아니면 아버지 동의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동의해주고 나갔어요. 확인해 보실래요? 그때 그럼 그렇겠지 뭐. 이거는 뭐야? 소극적인 속임수다. 그러면 소극적인 속임수를 썼으면 속임수 쓴 거야, 안 쓴 거야? 안 쓴 거고. 적극적인 속임수 쓴 경우에만 속임수를 쓴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좋아요. 이게 상대방 보호제도였다. 이해하셨죠? 자, 이거 잘 틀려요. 이거 잘 틀리고 요거 잘 틀려요. 이거. 아시겠죠? 이거는 어려운데 좀 잘 안 틀리더라고요. 뒤에 가면. 이 6개 뭐라 그랬죠? 영차, 부소, 상위. 그렇죠? 예. 자주 안 나오는 건 칼같이 알아. 그죠? 참 공부 방법 참 멋있어요. 여기서 뭐 한 게 알아 그랬어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됐습니다. 여러분도 확인하셨죠 지금? 자, 좋습니다. 여러분 잘 틀리는 거 개선절 단 거 저거 잘 틀리고 요거를 여기다가 특히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 들어가면 틀렸죠? 여기 또 제한 능력자가 들어가도 틀린 거예요. 제한 능력자는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상대방 보호도 필요하지요? 한 장 넘겨보면은 상대방 보호를 위한 규정이 일반적 보호 규정이 있고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있죠. 일반적 보호 규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유형 전부에 다 적용하는 거야. 그건 뒤에 가면 무효 취소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보호제도 중에서 제15조에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 그럼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됐대요? 여기 해당하는 거죠, 여기? 그죠? 능력자가 된 후, 그에게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확답의 발송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발신주의란 얘기예요.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뭐 한 것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개념이 나올 겁니다. 지금 또 제 설명 들으세요. 뭘 또 앞서서 밑에 거 읽어. 지금 제 설명 들으세요. 참 공부 방법 특이하게 하시네. 제 설명만 잘 쫓아와도 된다고 미리 가지 마시고 앞으로 뭐뭐에 대해서 확답이 없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닌 거야. 절대적으로.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수업 끝날 때까지 다 똑같아요.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침묵은 의사표시 아니야. 아니야. 근데 주변 정황을 알면서 침묵을 한다는 얘기는 주변 정황과 동일한 의사표시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아무 얘기 없이 침묵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주변 정황 잘 알면서 침묵하면 주변 정황이 뭐냐? 유효다 그러면 유효로 동의하는 거고, 무효다 그러면 취소로 동의하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런 거죠. 자, 오늘은 진도가 늦으니까 점심 먹고 와서 3시부터 5시까지 보충 수업을 할 겁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한 명 손 들었죠? 나머지는 다 뭐야? 이게 찬성이란 말이야. 진짜 할 건 아니고 쫄지 말고. 하여튼 눈빛들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죠? 예. 그래. 그러니까 뭐요? 3시부터 5시까지 보충 수업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뭐지? 보충 수업 하겠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아무 얘기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었잖아요. 그럼 생각한다고 내가 언제 동의했다고 지 마음대로 동의야. 그게 묵시적인 동의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침묵은 의사표시 아니야. 근데 얘가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는 얘기는 침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침묵했다는 얘기는 현재 미성년자가 하는 의사표시, 제한 능력자가 하는 의사표시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뭘로 가겠다는 거죠? 유효로 그냥 가겠다는 거고. 두 번째, 제2항에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1항에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의 전개가 그럼 여기서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인지 친권자인지는 2항만 가지고는 모르죠. 그죠? 그래서 제 3항을 보니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자, 그럼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를 밑줄을 치면은 그거는 친권자는 해당돼요, 안 돼요? 없죠. 그럼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후견인만 해당하죠. 후견인도 모든 행위가 아니고 몇 개만? 6개 행위만 해당하는 거거든.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럼 뭘로 가겠다는 거야? 특별 절차 없으면 무효로 가겠다 그런 거죠. 그럼 뭐 해야 되니까? 취소 대상이니까 취소한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그럼 제2항은 뭐지? 특별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경우는 또 추인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제2항에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 그 법정 대리인에게 제1항에 촉구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어떻게 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렇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확답 촉구에 대한 효과 쭉 넘겨보시면 바라지 아니한 경우까지 하고 나머지는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법조문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요거 아시겠죠? 둘로 나눴어요. 확답을 발했으면 확답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지만 확답을 발송하지 않았으면 둘로 나눠서 단독 추인이 가능한 경우와 특별 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럼 단독 추인이 가능한 경우는 집중.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됐다? 능력자가 됐다.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다. 또는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인데 6개 행위가 아니다. 요 세 가지 의미가 있네. 그죠? 예, 요거. 그 다음에 특별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친권자는 아니고 누구만? 후견인만. 6가지 행위는 영차, 부소, 상의. 영차, 부소, 상의.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영차, 부소, 상의. 요 6개 행위만, 6개는 친권자 해당해, 친권자 해당 없어요? 해당 없고 후견인만 해당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의 철회권과 거절권 한번 볼게요.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계약 동그라미죠.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 알았다는 얘기는 악이란 얘기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악인 경우는 취소 못한대요. 자,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그랬어요. 단독 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선이냐 악이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옆에다가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다를 써놓으면 되는 거죠.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철회나 거절은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어른이 되기 전에도 얘한테도 철회나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돼 버리기 때문에 철회 거절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립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요 단독행위 거절권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넘겨보십니다. 94페이지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와 취소권의 배제요. 제한 능력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 제한 능력자 밑줄 쳐놓고 3 써놓게. 3이 뭐야? 세 가지 유형 다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할 때 능력자 밑줄 쳐봐요. 몇 글자야? 이렇게 매체를 시키세요. 참 유치하긴 하다. 능력자로 믿게 한 때는 그 행위 취소할 수 없다요. 또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밑줄 쳐요. 몇 개 들어갔어? 2개 들어갔죠.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 동의 밑줄 쳐봐. 그럼 몇 개요? 2개죠. 제1항과 같다는 얘기는 취소할 수 없다.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되셨죠? 자, 여기서 취소권 배제 요건 밑에 쭉 가면 더 봐야 될 게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다라고 해서요. 그 동그라미 C 한번 볼게요. 기억에 동그라미 C 찾으셨나요?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 동의니까 2글자잖아. 동의 2글자지요? 그러면 2가지만 들어가야 되죠? 누구 빼야 돼?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망수단으로서 속임수 정도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거기 A, B 다 줄쳐놔야 돼요. A, B. 판례는 적극적으로 부정한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만 속임수로 봅니다. 취소권을 배제하는 거고, B는 다수설은 거래 안전을 위해서 속임수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 그래서 허언, 장담 등 보통 사람을 오신하게 할 만한 방법으로 오신을 유발하게 하거나 강하게 한 것도 속임수로 본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 아니냐는 상대방 질문에 자신이 성년자라고 이야기하거나 단순한 뭐 했대요? 침묵을 했대죠. 일명 썩소 있잖아. 아까 너 미성년자 아니야? 그랬더니 치 이러고 옆에는 또 어머 오빠 그러고 막 난리를 치고 그죠? 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양쪽 가로 3번에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가 인정되면 제한 능력자 본인은 물론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도 취소하지 못한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4회에 나왔던 문제 잠깐만 볼게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뭐에 관한 문제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뭐였어요? 허유, 대만, 근치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거. 자, 만 17세 5개월 된 자 유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허유. 17세 이상이면 할 수 있죠? 대리권 수여받고 한 대리행위 허유, 대. 그렇죠?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영업한 행위 허. 그 다음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 원에 매수했대. 이거는 100만 원에 의무는 부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취소가 가능하죠. 미성년자가 뭘 했대요?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 세 글자니까 셋 다 들어가네. 그렇죠? 그럼 취소권 소멸해버렸네. 그죠? 예,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돼야 돼요? 4번이 돼야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주소입니다. 주소. 여러분 주소 다 있죠? 예, 그래요. 그래서 제18조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주소로 한다. 실제 생활의 근거지. 그래서 그걸 실질주의라고 가로 안에 쳐놨지 않습니까? 이걸 실질주의라고 하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 이걸 복수주의라고 한다고. 그죠? 여러분은 주소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진짜로? 그러면 주소를 두 개 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첩집, 그런데 첩집은 집이 아니고 거기는 은밀한 장소죠. 그건 주소, 실생활의 근거지. 자, 이럴 수 있어요. 계절적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강원도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겨울에는 강원도 스키장에, 여름에는 남해안 해수욕장에 이렇게 업무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레저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주로 하시는 분들. 그죠? 그분은 또 간절기에는 서울에 와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한참 여름에는 남해안에 있고 한참 겨울에는 강원도 스키장 쪽에 있고 그 다음에 간절기 뭐 가을이나 봄 같은 때는 집에 와 있다는 거지. 그럼 걔는 주 생활하는 곳이 세 군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걔는 주소지가 몇 개요? 3개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 뭐 떠오르는지 알아? 주민등록지하고 주소하고 다른 거야. 보통 우리 민법상 주소지는 실생활의 근거지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실생활의 근거지는 자기가 여기서 정착해서 주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무조건 실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그걸 주소지로 보는 거죠. 그 실질주의를 다른 말로 객관주의라고도 해요. 저 사람이 저기서 맨날 아침에 출퇴근해. 맨날 아침에. 그리고 가족들하고 살아. 그럼 거기가 주소지인 거죠. 저는 주민등록은 목동에 와 있어요. 목동에. 목사동에. 그것도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우리 큰애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한번 저한테 아버지 목욕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목욕탕 앉아갖고 난 같이 목욕 가자 그러면 뭐 사달라는가 보다. 지 엄마 몰래. 근데 이제 사우나 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얼굴에다가 찬 수건 쓰고 사우나 안에 들어와갖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아빠 엄마하고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근데 중학교 가려고 등본 띄워서 보니까 저 아빠가 없는 거야. 엄마하고 지하고 동생하고 셋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충격받았죠. 그래서 목욕 가면서 이제 웬만하면 참으시라고 날 달래려고. 그래서 그건 아빠의 의지가 아니고 네 엄마 지시사항이다. 그랬더니 확 얼굴이 피더라고. 이혼한 게 아니고 그건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 그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쓸데없는 거 물어본다고 더 터졌겠죠. 그건 크면 알게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난 주민등록증이 여기잖아요. 근데 실생활하고 있는 건 거기죠. 그럼 거기가 주소지인 거야. 아시겠죠? 주민등록증은 뭐냐면 내가 이 지역의 주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라고 신고한 장소고, 민법은 주권, 의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거래 장소죠? 그 실생활의 근거지라고. 이해하셨습니까? 네, 개념이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민법상 주소 다음 페이지 나오죠? 자, 입법주의라고 해서 실질주의, 실생활의 근거지고, 객관주의는 실질주의의 다른 말이 객관주의인 거예요. 누가 보든지 저희가 주소지다. 저는 어디서 사는 게 더 좋아요? 목동에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제가 혹시 또 목동에서 출퇴근하면 안 될까요? 그렇다가 대가리 3시간 박았어요. 죽고 싶냐고. 한 번 더 얘기하면 이번에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안 박았다고. 얘기 안 한다고.
그 다음에 뭐죠? 복수주의. 2개 이상 있을 수 있다예요? 그럼 저는 주소가 몇 개요? 무슨 2개야. 실생활이 근거지. 하나밖에 없지. 또 주민등록지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주민등록지하고 민법상 주소하고 다른 거라고. 이해하셨습니까? 네, 2개 나올 줄 알았어 내가. 또 어떤 분 와서 심각하게 물어봐요. 진짜 목동에 주소 있으십니까? 라고. 자, 진짜요. 자, 그 다음에 19조.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본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거소라고 하는 건요, 머물고 있는 장소야. 잠시 머물고 있는 장소. 아시겠죠? 그러면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본다 옆에다가 간주, 이퀄 해놓고 간주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추정 X. 추정 X. 그럼 추정과 다른 말이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자, 그럼 이제 거소는 뭐냐? 거소. 자,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신 지 굉장히 오래됐죠? 네, 해외여행 가면 비행기 안에서 우리 입국 신고서 쓰잖아요. 그 나라. 그렇죠? 세관 신고서하고 이렇게 쓰죠. 거기에 보면은 입국 신고서에 머무는 호텔 쓰라 그런다고. 그 호텔은 그 나라에 우리 주소지가 실생활이 근거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와서 잠시 머무는 장소 쓰라고 하는 거야. 그럼 거기는 거소인지 알겠는데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이건 뭐예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나이가 아주 어린아이라든지 연세는 있으신데 치매 증상 등으로 인해서 주소 모르시는 분 있잖아요. 지문도 잘 조회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단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어떤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잖아. 주소 찾을 때까지. 그렇죠?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그분이 거기 머물고 있는 장소가 거소죠? 그럼 모든 연락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거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주소 찾을 때까지 주소로 본다야. 우리가 해외여행 갔는데 입국신고서에다가 그 썼으면 글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거소로 본다. 그럼 본다와 추정한다의 차이는 뭐냐? 추정한다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추측해서 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추정한다. 본다는 요만한 건덕지라도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럼 거소는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 문 열고 들어가면 뭐하고 있어요? 아, 누워있다니까. 그래서 본다야. 눈에 보이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뭐예요? 본다. 간주한다. 아시겠죠? 판결문이 있으면 그럼 본다야, 간주한다야. 아, 자, 죄송합니다. 판결문이 있으면 본다야, 추정한다야. 본다겠죠? 그러면 기한이익이 누구에게 존재하는지 분명치 않은 때는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 돼? 추정한다라고 해야 돼? 네? 추정한다 그래야 돼? 왜요? 앞에 전제가 있잖아. 기한이익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분명치 않다는 얘기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지. 추정한다. 아, 이거 여러분 시험에 무조건 한 지문 나와요. 본다고 추정한다로 해서 헷갈리게 해갖고 답으로도 잘 나온다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눈 감은 이유가 뭐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게? 근데 왜 끄떡끄떡 그걸 알았다야? 거짓말하기. 자, 그 다음에 눈 떠요. 눈. 그 다음에 21조 가주소야.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는 그 행위에 관해서 이를 주소로 본다. 가주소는 뭐냐면 부산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산에. 그 다음에 서울 사는 사람이 있다고. 계약을 한다고. 계약을. 근데 부산 사람이 맨날 서울로 온다든지 서울 사람이 부산으로 간다. 이거 되게 피곤해요. 진짜. 엄청나게 피곤해.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도 꼭 일찍 오라 그러죠. 일찍 오라 그래갖고 그좀 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어디서 만나자? 대전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법률 행위할 때는 대전이 주소지가 되는 거야. 여기도 갑이라고 하고 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계약에 있어서는 갑의 주소지는 어디요? 대전이 되는 거죠. 이 계약에 있어서 을의 주소지도 어디야? 대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또 다른 법률 행위하면서 또 뭐 어디 저 강릉을 또 주소지로 정할 수 계약의 장소로 정할 수 있죠. 그럼 해당 계약에 있어서만 주소지는 뭐가 되는 거죠? 대전 내지는 강릉이 되는 거지. 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계약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면 해당 법률 행위에 있어서 주소는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 그래서 거기에 어느 행위에 있어서 여기 하는 행위는 어느 행위는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요. 가주소를 정한 때는 그 행위에 관해서는 이를 주소로 본다. 이거 왜 본다로 해야 되죠? 계약서에 써놨잖아. 눈에 보이는 근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이건 본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본다. 그래서 가주소 이렇게 해놓고요. 자, 여러분 현재지는 어디입니까? 5층 501호. 여기 현재지. 그죠? 조금 이따 밥 먹으러 가면 현재지 어디요? 식당. 그죠? 또 이랬더니 어떤 분, 전 밥 안 먹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죠? 밥 먹으러 가면 현재지가 어디요? 식당. 되셨죠? 괜히 해본 소리지. 진짜 어떻게 내 이렇게 힘 약한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주소의 민법상 효과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특별법상 효과 있잖아요. 제가 기가 막힌 얘기 하나 드리면, 제가 이 특별법상 효과가 제가 찾아보니까 한 26개 정도 나오더라고. 주소의 특별법상 효과가. 그래서 그걸 다 적어놨더니 어떤 분이 그걸 다 외우신 분이 있더라고. 그분 떨어졌어요. 계속. 민법 시험에 특별법상 효과가 나올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민법상 효과. 부재와 실종의 표준. 우리가 지금 주소를 배우는 이유는 부재와 실종 배우려고 하거든. 부재와 실종의 표준. 부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법원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거예요. 법원의 주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변제의 장소. 채무 이행의 장소예요. 변 동그라미 쳐고. 상속에 계시지. 상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럼 부법 변상이죠. 자, 불법 행위하면 변상해야 되죠. 그죠? 어디서 변상해야 돼? 주소지에서. 다시 한번. 불법 행위하면 어디서 변상한다고? 주소지에서 변상한다고. 고개 드세요. 빨리 순간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주소의 민법상 효과가. 다시 한번 뭐라고요? 부가 뭔데요? 부재와 실종. 부재와 실종의 표준지. 다시 부재와 실종의 표준지. 그 다음에 법인의 소재지. 변제의 장소. 말도 안 나온다. 목이 메서. 상속에 계시지. 여기서 그냥 암기하고 끝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불법 행위하면 변상해야 된다. 주소에서. 그래. 부법 변상. 자, 앞글자만 가지고 다시 한번 세 번만 해볼게. 시작. 부가 뭔데요? 부재와 실종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법은? 그렇지. 그 다음에 변은? 변제 장소. 그 다음에 상은? 상속에 계시지. 더는 내 책임 아니야 이제. 자, 넘겨보시면요. 거기 23회에 나왔던 거, 작년에 나왔던 거요. 문제 잠깐 보면요. 주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동그라미 이거 치고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지. 그쵸? 뒤에 건 또 뭐 나왔나 궁금은 하네 이러면서 읽으면 뒤에 거 한 문제 못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지문을 짧게 줬다는 얘기는 뒤에 긴 지문이 나온다는 얘기라고.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좋고 이제 부재와 실종 나오죠? 부재와 실종 조금 쉬었다 할게요.